그리고 화면 공유를. 네, 오늘은 그 연수해 드릴 건 어떤 거냐면요. 터치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실습할 건데 한 두 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해보고, 네, 해보시면 될 텐데, 우선은 터치 센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요. 네.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입력 장치입니다. 얘는 네, 출력은 하지 않고 입력만 할 수 있는 입력 장치로 아날로그 신호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위치별로 저항값 차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을 누르면 0에서 1023에서 어떤 숫자가 뜨고요. 2번을 누르면 역시 0에서 1023 사이에 어떤 수가 3을 누르면 4를 누르면 각각 다른 값이 뜹니다. 그걸로 이제 터치 센서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버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어, 아니,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연결은 어디에 할 거냐면 아날로그 3번에 해보겠습니다. 혹시 교구 있으시면 한번 터치 센서 연결해 보실까요? 네, 아날로그 3번이면 빨간색은 디지털이잖아요. 노란색은 I2C였고요. 파란색이 이제 아날로그인데 여기서 어디다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 아날로그 3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날로그 3번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번에 연결하셔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그 나중에 그 여기 터치 센서를 아날로그 3번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네오픽셀을 디지털 3번에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3번으로 통일하는 게 좀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터치 센서는 아날로그 3번에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엠블럭으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확장 요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시고 저번에 어떤 선생님께서 라이브 모드로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모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는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확장 그 업로드 모드밖에 사용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거 터치 센서는 그게 돼서요. 라이브 모드가 돼서 라이브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연결을 저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연수를 하기 전에 그냥 연수를 받을 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려니까 또 수업을 또 들어야 돼서 번거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연결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까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했고, 이번엔 라이브 모드로 할 텐데, 이 라이브 모드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지금 라이브 모드로 가만 냅두고 있으면, 요 아래에, 요 아래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설정이라고.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반드시 이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뜹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코딩을 잘 짜고 해도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요게 어떤 경우냐면, 어, 교구가 돌고 돌다 보면 아이들이 여기 그 아두이노에 업로드한 게 있잖아요. 그 업로드한 거를 한번 싹 다 지워준다는 그 LCD 지우기처럼 한번 포맷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끊깁니다. 연결이 끊기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애들이 가장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업데이트하면 요 팬더 모양 확인하고 연결이 안 된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모드 할 때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결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이브 모드가 가능하니까 요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3번 핀에 연결을 했죠. 그래서 터치 센서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값이 계속 상수가 아니잖아요. 계속 같은 수가 아니니까 여기에 변하는 수 0부터 1023의 데이터를 담아놓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터치 센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정해야 되냐면 아날로그 3번에 연결했으니까 여기 디지털 0번 핀에 0번 대신에 3번을 집어넣어서 터치 센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어가서 계속 반복하기. 요거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깃발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키면 또 잘, 선생님들도 어, 제가 터치 센서 1번을 눌러볼 텐데, 이렇게 있으면 1번을 누르면 터치 센서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200, 2, 3 왔다 갔다 합니다. 200,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2번을 누르면 408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611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4번을 누르게 되면 8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완전히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거리긴 해요. 그래서 요 터치 센서를 설정을 할 때 이따 범위라는 걸 한번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요건 닫아두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터치 센서를 3번 그러니까 값이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아까 1번을 눌렀을 때는 한 203이었나? 그 다음에 2번을 눌렀을 때는 400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던 것 같고요. 406이었나? 그다음에 3번 눌렀을 때는 612, 11? 4번을 눌렀을 때는 810, 뭐 6,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확한 값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200대가 나왔다. 200대 초반, 400대 초반, 600대 초반, 800대 초반이 나왔다는 것만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메모장이나 아니면 뭐 노트에 잠깐 필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다시 변수에 가서 변수를 어떤 걸 만들 거냐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라는 변수. 그래서 1번을 눌렀을 때는 버튼 1번을 설정하도록 해볼 거고요. 2번을 눌렀을 때는 2번 버튼이 나오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자, 이거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에 들어가셔서 만약 모모가 참이라면 이게 있어야겠죠, 조건이. 그 다음에 크다, 작다는, 당연히, 뭐, 잘 아시겠지만 연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 버튼, 버튼을 뭘로 설정할 거냐면 1로 설정을 할 거예요. 1로 설정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1번 버튼 눌렀을 때 아까 아날로그 값이 한 200 초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터치가 터치 값이 아까 200 초반대가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변하니까 한번 값을 설정해 주자. 그러면 애는 뭐보다 커야겠니? 그러면 애들이 뭐 여유 있게 15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또 한 250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는 150보다 크다. 터치는 250보다 작다. 아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터치는 150보다 크고 250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동어로 배운 애들은. 뭐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연산 가셔서 크다와 작다. 요거를 가져오신 다음에 변수에서 여기 안에 당연히 터치 센서를 넣어야겠죠? 터치 센서를 넣고 50이 아니라 150. 여기는 50이 아니라 25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요거를 묶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연산에 있는데 요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도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묶을 수 있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읽은 게 왜냐면 150보다 크다 그리고 25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터치 센서가 150보다 크고 250보다 작다라는 걸 코딩 언어로 이렇게 코딩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몇 개를 복사를 해야 되냐면 복사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아까 400대였으니까 350, 그 다음에 여기는 450, 그 다음에 그거 복사를 해서, 버튼을 2로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550, 아까 600대였으니까 650, 그 다음에 버튼을 뭘로 설정하냐면 3으로. 그 다음, 요거를 복사를 또 해서 아까 600대, 아까 800대였죠? 750, 그 다음에 850으로 설정한 다음에 버튼을 4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 안에 터치 센서 설정한 거 아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깃발을 클릭해서 1번을 누르면 버튼이 1로 변합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를 누르면 버튼이 2로 변하고 3을 누르면 3으로 4를 누르면 4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전용 메뉴를 한번 골라보게 할 거예요. 애들이 스프라이트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액추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요즘 신조어 뭐 전용 메뉴 추천 해가지고 전용 메뉴 추천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치에서 코딩한 걸 바탕으로 스프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로 넘어가서, 자, 핸들을 지워주시고요. 핸들을 지워주시고, 여기 추가. 요거 가운데 스프라이트 요 버튼 있죠? 요걸로 추가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흑백 요리사라고? 되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셰프. 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셰프. 그래서 셰프 이렇게 하나 클릭해 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셰프가 이렇게 나왔죠. 셰프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벤트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그 다음에 형태 가서 요거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2개 가져온 다음에 오늘 오늘의 저녁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어, 터치 센서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들어서 계속 반복하게 시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들 보고 좋아하는 음식 2가지랑 싫어하는 음식 2가지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2가지를 고르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를 터치하면 전용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양 들어가셔서 제가 어떤 걸 받아놨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받아놨냐면 짜장면 받아놨습니다. 짜장면, 그 다음에 치킨. 늘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짜장면과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메뉴 저는 요 2가지 메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싫어하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조림무 싫어합니다. 저는 무가 그렇게 그러니까 무는 그냥 먹는데 조려진 무는 못 먹겠더라고요. 식감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먹으면 이빨 빠진 느낌이라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조림무랑 싫어하는 음식을 그다음에 뭘로 찾아냈냐면 브로콜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커서도 이 브로콜리는 못 먹는데 근데 그냥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브로콜리만 필요하지 이 뒤에 있는 배경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또 어떤 걸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치킨을 보여드리면 저희는 치킨 사진만 필요한 거지 이 뒤에 있는 요 소스는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제거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눕기 딴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창 여셔서, 리무브를 들어갑니다. 여기, 검색창에, 아이고, 영어로, 리무브, 물을 치시면, 요게 뜹니다. 첫 번째 계속 이게 뜨도, 그냥 이 BG 안 붙여도 요게 뜹니다. 요렇게, 요 사이트가, remove.bg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올립니다. 아까 제가 짜장면을 열면, 자, 짜장면이 이렇게 있고, 짜장면 뒤에 있는 배경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추가시키려면 요걸로 추가를 시켜서 요번엔 브로콜리 한번 해볼게요. 브로콜리 하셔서 하면 브로콜리 뒤에 있는 배경이 싹 사라지고 브로콜리만 남습니다. 요런 식으로. PNG 형식으로 되죠. 배경이 투명해집니다. 뒤에가 하얀색이 아니라 지금 하얀색처럼 보이지 않죠. 그쵸? 하얀색이 아니라 격자무늬잖아요. 이거 배경 완전 다 날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할 거냐면 조립무. 조립무 보면 여기 막 이게 글자 나오잖아요. 이 글자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조립무만 이렇게 남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그 아이들이 그 배경 제거해서 딱 눕기만 따져 있는 테두리만 딱 따져 있는 걸 봐서 애들이 좀 더 실감 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더. 네, 그래서 눕기 따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 터치 센서를 하면은 이제 스프라이트가 변경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발로 스프라이트를 해야지. 추가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발로 해. 스프라이트를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스프라이트 모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시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뭐 모양을 추가합니다. 모양을 추가하는데 저희는 여기 엠블록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걸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눕기 딴 거는 다운로드 폴더 가시면 됩니다. 아까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씩 일일이 해야 되더라고요. 짜장면, 치킨, 그 다음에 브로콜리, 업로드로 들어가서 조림무,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아까 눕기 딴 거를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거 하나씩 해야 되는구나. 확인, 모양 추가, 치킨, 확인, 그 다음에 짜장면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 스프라이트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셰프의 모양이 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 되면 모양 가셔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모모가 참이면이 필요하겠죠? 안녕? 애들 바빠서. 저기요. 뭐가 참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장치에서 봤듯이 이 터치 센서의 값을 버튼으로 그 변수로 다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로 할 거냐면 변수 버튼이 1이면 버튼이 1이면 버튼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형태 가져서 모양을 바꿀 겁니다. 모양을 바꾸기 여기 모양을 바꾸기 있죠? 네. 배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 빗센서로는 배경을 바꿨잖아요. 모양도 바꿔봤지만 네, 모양을 뭘로 바꿀 거냐면 이거는 아이들 보고 아이들 보여주지 말고 자기 혼자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립무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버튼이 2라면 치킨 버튼이
3이라면, 3이라면, 뭘로 바꿀 거냐면, 짜장면. 그다음에 버튼이 4라면, 안 들어간 게 브로콜리였죠? 브로콜리. 이렇게 바꾸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한 다음에, 네. 1번을 누르면, 아이고. 자, 이제 1번을 누르면 조림무, 1번 누르면 조림무, 2번을 누르면 치킨, 3번을 누르면 짜장면, 4번을 누르면 브로콜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보고 친구들끼리 야, 오늘 뭐 너 저녁 메뉴 뭐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터치 센서로 이렇게 모양 바꾸게 이렇게 해보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터치 센서를 통해서 저녁 메뉴 추천하는 거.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파일, 컴퓨터에 저장, 뭐 해가지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두 번째 활동은 뭐냐면, 터치 센서로 LCD랑 같이 결합을 해서 글씨를 써볼 거예요. 글씨를 써볼 건데, 요거는 이제 중학생 애들도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LCD에 글씨 쓰려면 그 컴퓨터로 입력해서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겠죠. 근데 터치 센서로 글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문자 빨리 쓰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런 활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장치 가셔서 요거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버렸나? 아,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엔 L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 모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업로드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네, 터치 센서로 LCD에 글자를 띄우게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기본적인 게 다 됐다는 가정하에 이벤트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가서 LCD와 관련된 거 블록을 3개 가져와야겠죠. 첫 번째, 주소 갖다 붙이고, 지우기. 이건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하는 요 세 개가 필요할 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수업 도중에 좀 놓치시더라도 제가 이거 그 다 채팅방으로 다 드릴 테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줌으로 드리는 건 너무 야박하죠. 그쵸? 줌으로 드리는 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네. 수업 들으시는 분만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할 텐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그러면 터치 센서를 어떻게 하느냐? 뭘 사용할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살 거냐? 이 아스키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할 텐데 요거를 잘 보시면 이 숫자마다 대응되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65예요. 65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문자는 뭐냐면 A입니다. A. 그 다음에 72. 72에 해당되는 숫자 72에 해당되는 건 H가 떠요. H가 이렇게 H가 뜹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대응되도록 만든 걸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미국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던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궁금하시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구글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숫자에 따라서 대응되는 문자가 있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터치 센서로 해볼 건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시고 이제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볼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숫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숫자와 문자가 대응이 되는 거니까 숫자를 바꾸면 문자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필요할 거냐? 어떤 변수가 필요할 거냐면,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어떤 변수가 필요할 거냐? 이런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코드
코드 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코드 번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희는 영어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요. 아까 A가 몇 번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채팅창으로 써주실 수 있나요? 아까 A 제가 이렇게 숫자를 같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65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처음에 몇 번으로 설정을 할 거냐면 무조건 65번으로, 아이고, 65번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65번으로 설정을 하고, 65번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LCD에 1열에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쓸 때 열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어떤 변수도 필요할 거냐면 열 변수도 필요할 겁니다. 열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열이라는 변수. 열 변수는 만든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그 글자를 쓸 때 열이 계속 이동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 변수를 만들고 열을 설정할 겁니다. 처음에 숫자가 떠야 되니까 1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LCD에는 LCD 열에는 계속 변하는 열이라는 변수를 넣고요. 여기 이제 헬로 아두이노 출력하는 거에 뭘 넣을 거냐?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가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가보시고 데이터에 90 97 변환 아스키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97 변환된 아스키 문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변수인 코드 번호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걸 요대로 코딩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1열에 65번 변환된 문자가 나오니까 A만 뜨겠죠. 그쵸? 근데 저희는 이 A만 띄우려는 게 아니라 터치패드로 계속 이동시킬 그러니까 문자도 바꾸고 열도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열이 바뀌고 그 코드 번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터치패드가 4개니까 터치패드가 4개니까 우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게 필요하겠죠. 네네. 요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모모가 참이라면 죄송합니다. 주석을 어떤 이유에서 다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면 그냥 다 지워드릴게요. 자, 이 만약 모모가 참이면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00%예요.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 무조건 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교구는 그 변수를 여러 개 쓰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막 애가 인식을 잘 못하거나 터치가 잘 안 되거나 막 그래서 이 변수를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에서 제한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수는 2개 정도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코드가 길어질 테지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했었던 거 있죠. 이거 150 이거 그리고 작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1번을 눌렀다라는 게 뭐였냐면 아까 150보다 크고 250보다 작았다. 그랬는데 요번에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 뭐지? 터치 센서가 아날로그 3번에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날로그 핀 0번 읽기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3으로 이렇게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까는 막 그 뭐지? 터치 센서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아날로그 3번을 터치 센서라는 변수로 넘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터치 센서를 넣었는데 변수를 너무 많이 쓰는 걸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잘 먹히질 않아서 그냥 요런 걸로 쓰겠습니다. 요게 참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블럭이 이해되시죠? 아날로그 3번이 150, 값이 150보다 크고 250보다 작은 건 1번을 눌렀다는 소리입니다. 1번을 눌렀을 때는 뭘 바꿀 거냐면 코드 번호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열을 1만큼 변경하기. 열이 없는데요? 코드 번호가 없는데요? 세모를 누르면 코드 번호라는 게 있죠. 그쵸? 코드 번호를 1만큼 변경하고 근데 여기서 코딩이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실제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눌러서 변수를 확인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일씩 하나씩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기다리기를 누를 겁니다. 누르고 잠깐 너 딜레이 좀 해봐. 그래서 1초 기다리를 놓고 한 0.5초면 충분하더라고요. 0.5초 기다리기.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35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450이 들어가겠죠. 450이 들어가면 이번엔 코드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마이너스 1만큼 변경시킬 겁니다. 마이너스 1만큼 변경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끔 코드를 마이너스 1만큼 변경시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50에서 650입니다. 650. 이렇게 된다면, 이번엔 코드를 변화시키지 않고 뭘 변경시킬 거냐면, 열을 변화시킬 겁니다. 열을. 즉, 한 칸씩 옆으로 옮긴다는 뜻이겠죠. 그쵸? 1만큼 변경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한번 더해서, 이번에는 아까 800이었으니까 750에서 850이 참이라면, 뭘 바꿀 거냐면, 열을 얼마만큼 바꿀 거냐면, 마이너스 1만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변수를 최대한 안 쓰고 많이 쓰면 에러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아날로그 3번 핀으로 이렇게 네, 바꿔봤고요. 요거를 여기 안에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이제 네, 되는데요. 제가 업로드를 하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구현되는 것만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변경하기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뭐, 1번, 2번으로 뭘 하는 거는 선생님들 자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라서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1번에서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네요. 생각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처음에 업로드를 시키면 처음에 A가 뜨죠. 그쵸? 이렇게 A가 뜹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볼게요. 1번을 누르면 B로 변합니다. 왜냐면 66번에 해당되는 게 B였기 때문에. 다시 1번을 누르면 C, 1번을 누르면 D. 이렇게 제가 터치 센서를 이렇게 누르면 문자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 D 써야 되는데 E 썼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D로 변하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뭘 써볼 거냐면, B를 쓴 다음에, 자, 다음 열로 바꿔야 돼요. 다음 줄로. 그러면 3번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럼 B가 뜨거든요. 왜냐면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열을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열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출력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틀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번 잘못 터치를 하면 꽤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걸로 타자왕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뷰티풀을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만 빠르게 해볼게요. 이 뭐야 하실까 봐.
이 손가락이 얇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 또 말을 안 듣네요, 얘가. 땀이 묻어서 그런지. 뺐다 다시 한번 껴볼게요. 또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문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요거 요걸로 이제 코드 번호랑 열이라는 그 변수를 이용해서 LCD에 문자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타자 대회를 하면 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2번을 눌렀는데 막 3번을 누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반 애들 했는데 애들 막 되게 집중해서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터치 센서를 이용한 활동들은 이런 걸로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뭐 더 하시면 더 좋은 거 있으시면 발전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내일은 어떤 걸로 수업을 할 거냐면 그걸로 할 겁니다. 네오픽셀. 네, 네오픽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엑셀로 넘기는 거 그거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오픽셀도 한 활동 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